안녕하세요. 아비넷 임동호입니다. 지난번에는 블로그 꾸미기를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포스팅 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관리 요 부분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죠. 오늘은 포스트 쓰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포스트 쓰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글꼴, 글자 크기, 굵게 만드는 거고, 밑줄 치는 거, 또 기울게 하는 거, 요 가운데 줄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글자 색깔, 그 다음에 글자 전체 색칠하는 거, 위치, 요거는 목록, 번호 매기기, 요거는 글머리 기호, 들여쓰기, 내어쓰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그 워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건 쉬울 것입니다. 워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사진, 이미지 첨부하는 거, 동영상 삽입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링크 시키는 거, 다른 사이트 링크 시키는 거, 파일 첨부하는 거, 음악 삽입하는 거, 국내 해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요 음악부터 요쪽은 전혀 쓰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쓰게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장식 글양식도 안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글을 적어 놓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글을 썼다고 쓴 것을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체가 도둠이 있고 굴림이 있고 바탕체가 있고 궁서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글자체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굴림입니다. 굴림 현재는 이거를 도둠으로 가면은 글자체가 좀 틀립니다. 여기 좀 작아서 크게 차이가 못 느끼시는데 가령 11로 해놓으면은 좀 글자 크니까 금방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11로 했다고 보고요. 자, 요게 도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도둠인데 요거를 굴림으로 바뀌어 보겠습니다. 굴림. 자, 글자 모양이 틀려졌죠? 여기는 도둠이고 요거는 좀 굴림입니다. 그리고 또 굴림에서 바탕체로 가보죠. 바탕체로 가면은 또 틀려지죠.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이 글자체에 따라서 글자체가 다 다르니까요. 좋으신 글자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도둠으로 하고요. 원래 9로 돼 있었습니다. 9로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인데요. 저는 주로 요거나 요거를 씁니다. 제가 쓰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글자체를 자, 바꿔놨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제가 쓰는 거고요. 본인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에어리얼도 괜찮고요. 도둠보다는 굴림이 낫고 도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죠. 이 글자 크기가 9인데 글자 크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36pt 가면 주로 평균적으로 쓰는 게 10을 씁니다. 10. 지금 현재는 9인데 10이면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겠습니다. 10. 이게 9고 요게 10이고 요게 9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이 10을 씁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10으로 다시 일반적으로 쓰는 거 10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전체를요. 자, 10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굵게 만드는 거죠. 굵게 만드는 거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경우 굵게 당연히 해야죠. 굵고 크게.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제목은 14로 합니다. 왕창 키우죠. 그리고 굵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소제목이죠. 이건 전체 제목, 이건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은 본문이 10이니까, 본문이 10이니까 소제목은 11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굵게 합니다. 그 요건 하면은 밑줄이 쳐지죠. 밑줄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글자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요거는 주로 인용구를 쓸 때나 뭐 대화를 하는 걸 쓸 때나 할 때 가끔 썼습니다. 이것도 쓰면은 눈에 띕니다. 좀 강조가 되고요. 요 가운데 줄이 가는 건데 거의 안 씁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뭐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뭔가 필요할 텐데 저는 여태까지 필요한 적이 없어서 안 써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글자 색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만들면 이렇게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파란색이 되고요. 자, 보통은 다 검정색이죠. 그리고 요거는 전체를 색칠을 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단어나. 이를테면은 노란색을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홍색을 한다. 그럼 이렇게 분홍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진한 색을 칠하면은 이를테면은 가령 진한색, 요 파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을 해보면은 이 글자가 저절로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눈에 띄게 만드는데 어떤 경우는 글자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들어가서요 글자를 요 흰색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면 글자가 띄죠. 지금은 자 이런 경우 흰색으로 바꿔놓으면은 색을 없앨 경우 색을 없앴다고 가정하면은 다시 검정색으로 변하죠. 근데 만약 안 변하면 검정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글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현재는 지금 요거죠. 요거는 좌측으로 제일 좌측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문장이. 제일 우측에서 시작하는 건 요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은 우측으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뭐 이렇게는 거의 안 쓰죠. 요거는 가운데로 모는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요. 이건 가끔 쓰죠. 저도 가끔 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번호를 자동으로 매기는 겁니다. 번호를. 요거는 글머리 기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보기 좋게 단락을 한 칸을 띄었는데 안 띄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번호를 매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내가 그냥 일치고 점치고 띄고 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한꺼번에 다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번호를 없애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쓰면은 이것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띄죠. 그러니까 요거는 번호 매기기, 요거는 글머리 기호, 요거는 이제 내어쓰기, 들여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쉽지 않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려면은 쉽지 않죠. 시간도 걸리고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그냥 들여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한꺼번에 되죠.
그러니까 편하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은 내어 쓰기를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줄 간격입니다. 줄 간격. 지금 현재는 아마 150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50. 예, 변하지 않죠. 이게 150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줄하고 그 다음 줄하고 요 사이가 150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기 좋을 정도로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100으로 한다 그러면요, 확 줄어들죠. 읽기 어렵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여기 150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또 200으로 한다고 한번 보죠. 그럼 이거 확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기 편하게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각자 보십시오.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인용구 쓸 때 다운표고요. 요약해서 또 뭐 하나 메모 각주 달고 뭐 이러는 것들인데 쓸데가 없어서 안 쓰죠. URL은 요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행동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사이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 URL을 씁니다. 요건 사진, 동영상 요거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모티콘이죠. 예를 들면 행동 열쇠입니다. 그러고서는 이런 걸 하면 딱 여기 이모티콘이 나오죠. 남자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자기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여자분들은. 저는 뭐 거의 안 씁니다. 요거 특수 기호입니다. 아까 이건 한꺼번에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할 때 편한데 요거는 한 문장 한 문장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떠한 행동 열쇠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제일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거기에 크롭 별 표시를 한번 해보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요 앞에 이렇게 별이 붙어 나오는 겁니다. 특수 기호입니다. 이건 자주 씁니다. 쓸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표입니다. 표는 뭐냐면은 뭐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인데 뭐 엑셀처럼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보통 이제 처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내가 필요한 대로 쓰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내 블로그를 들어가면요. 제일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표입니다. 표. 한 줄로 두 칸 만들어서 한 칸에는 이걸 하비 네트워크 뉴스레터 및 무료자 신청 이걸 타이핑해 놓고요. 여기에는 클릭 아이콘을 넣습니다. 요거 표로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행을 한 줄이죠. 행을 하나만 만들죠. 그 다음에 열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글을 쓰고 여기다가 아이콘 넣었었죠. 표 스타일은 그냥 한 줄로 넣고요. 테두리 두께는 하나 넣고 요건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테두리 없어도 되고 근데 표를 어차피 만든 거니까 테두리가 있어야 되겠죠. 두 줄 해도 되고 세 줄 해도 되고 뭐 두껍게 해도 되고 그건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는 숫자 클수록 굵어지죠. 테두리 색은 요 바깥 요 테두리 색이죠. 그건 이제 빨간 거를 하든 파란 거를 하든 검정을 하든 뭐 또 그때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 배경색은 요 안의 색깔이죠. 안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좋은 거 그때 맞는 거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노란 걸로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무슨 글자를 쓰겠죠? 합의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는 또 뭐 어떤 글자 또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표도 쓸 때가 꽤 많습니다. 아이고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팅 안에 글 쓰는 거 그리고 글을 좀 꾸미는 거 그거는 요 아래에서 다 됩니다. 요 URL 요 부분만 빼고요. 요거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좀 보기 좋게 꾸며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요게 지금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죠. 그러면 요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먼저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몰고요. 14에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요건 소제목이죠. 소제목도 좀 튀게 만들어야 되니까 11 약간 크게 만들고 두껍게 하고 요거는 그냥 분홍색 정도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소제목이죠. 소제목도 11로 하고 두껍게 하고 분홍색으로 하고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11로 하고요. 두껍게 하고 분홍색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꾸미면 보기가 좀 훨씬 낫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또 제목 제대로 된 이 제목을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깜빡한 거죠. 제목을 안 적고 별로 보기는 안 좋죠. 그만큼 포스팅하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제목이 됐고 그 다음에 주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이니까 공지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러면은 글은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동영상 삽입시켜야 되고 또 다른 사이트를 한번 구경시키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를 또 삽입시켜야 되죠. 그리고 링크 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첨부할 파일이 있다. 그러면 파일 첨부시켜야 되고요. 또 여기 URL 이것도 링크 시키는 겁니다. 요 부분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글은 다 됐으니까 이것이 포스팅이 이대로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내려가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를 눌러 보십시오. 그럼 아까 그 상태로 포스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완성된 건 아니죠. 이미지도 없고 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간격이 넓죠. 여기 간격이 넓죠. 이게 두 칸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칸. 요건 한 칸씩 다 떨어졌는데 여기 두 군데가 두 칸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부터 여기도 두 칸이 떨어졌죠. 이제부터 여기도 두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됐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요거죠. 자, 이제 조절이 됐죠. 제대로. 여기 왜 아까가 넓었었는데 지금 간격이 제대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확인을 누르면은 포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 제대로 안 된 게 떠서 누구라도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보기를 자주 하십시오. 그래갖고 미리 보기에서 잘못된 점을 여기서 발견을 해서 수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포스팅을 하십시오. 그래도 잘못된 점이 또 나옵니다.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 자주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리 보기를 자주 하셔갖고 그 포스팅 작성 중에도 미리 보기를 가끔 하시면서 점검을 하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URL 링크 시키는 거, 사진 첨부하는 거, 동영상 삽입시키는 거, 다른 사이트 링크 시키는 거, 파일 첨부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